파이썬 시작하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세 가지 자료 구조를 더 배웠어요. 일반적인 정수, 실수, 그 문자열 스트링 외에 그 리스트랑 튜플이랑 딕셔너리 요 세 개를 더 배웠죠.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요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후자의 세 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런 구문들을 막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좀 당황하지 마시라고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두 개의 변수를 잡았습니다. lst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잡았고요. 딕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리스트다, 딕셔너리다, 그 다음 튜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가 요 세 개고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쌍이기 때문에 어떤 맵 형태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리스트가 아니고 딕셔너리를 그러면은 for에서 in으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는 리스트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올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가 오게 되면 요 키 값들만 줍니다.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요 키라고 제가 변수명을 정했는데 요 키에는 오렌지, 그 다음에 돌고 나서 두 번째는 사과, 돌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딕셔너리의 그 키, 우리가 이렇게 딕셔너리 오렌지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 오렌지니까 400이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값을 찍을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의 값을 루프를 돌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돼요. i와 value, 이 enumerator라고 하는 게 있는데 enumerator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mo.py라고 해가지고 해상도가 많이 났네. 네. 자, 이렇게 잡았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노드몬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노드를 배우게 되면 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 말 그대로 모니터예요. 데몬, 이제 노드로 만들어진 모니터인데 제가 요거를 저장할 때마다 얘는 실행해줘요. 그냥 자동으로. 제가 무슨 디버그 클릭 안 해도 되고 F5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요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 제가 요것도 한번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키는 지금 오렌지, 사과, 바나나가 차례대로 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키랑 값을 찍어 봤어요. 값을 부를 때는 그 딕셔너리 변수에 키 값을 이렇게 주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딕에 어떤 키 값, 스트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스트링으로 이렇게 줬었죠. 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요 키라는 변수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냥 따옴표 필요 없이, 코테이션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오렌지 요만큼이 쏙 들어오니까 오렌지의 값 400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numerator라고, 이제 자바나 다른 언어들은 enum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enumerator를 한번 불러볼게요.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enumerator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콜바이 레퍼런스죠. 주소값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리스트로 한번 짜볼게요. 싸볼게요. 싸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개의 튜플이 나와요. 그래서 0은 오렌지, 1은 사과, 2는 배, 이런 식으로 앞쪽에 인덱스와 뭐가 나왔죠? 그 값이 나왔어요. 리스트는 키밸류 쌍이 아니죠. 이렇게 값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키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인덱스 값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인덱스랑 값이랑 이렇게 키밸류 쌍으로
내가 이렇게 튜플 형태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for 루프를 돌리는데 이뉴머레이터로 하면 얘는 키가 이제 인덱스와 밸류로 찢어지기 때문에 인덱스와 밸류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하고 설명드리면 이렇게 제가 tt라고 해서 i 012겠고 i는 당시 인덱스니까 밸류는 그 리스트에 오렌지 사과배 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도 내가 인덱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불러버리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도 찍을 수 있지만 프린트 lst에 i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도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배, 사과, 오렌지. 그래서 인덱스 값을 내가 따로 변수로 지정하지 않아도, 루프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i는 0이라고 초기화하고,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루프를 돌렸었잖아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i는 0 이래 놓고, 만약 i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i는 i 플러스 1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i를 여기서 레인지로 돌리든지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구문들은 눈에 좀 익혀만 두세요. 실제로 써보시면 더 빨리 와닿고요. 나중에 이런 구문들을 계속 보일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뭐 한 두 달 후에 얘기지만 미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items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items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인터럽을 걸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딕의 items는 뭐냐? 이 items는 요 두 개가 아이템이겠죠. 요 하나가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items라고 하면 뭐냐면 키랑 밸류 두 개를 찢는 거예요. 이 아이템. 그래서 그 items는 키와 엘리먼트. 제가 엘리먼트라고 변수명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뭐겠어요? 밸류겠죠. 이렇게 찍으면 엘리먼트 값에는 밸류 값이 나오고요. 아이템의 키 부분에는 키 값이 나와요. 흡사하죠, 여기. 리스트를 이누머레이터에서 돌리는 거랑 딕셔너리를 아이템스에서 돌리는 거랑 자,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키와 밸류를 동시에 갖고 싶을 때 루프를 돌면서 키 밸류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죠? 우리가 프린트 뭐 딕의 키 이렇게 했어야 되죠.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딕의 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값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콤마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냥 키와 값을 내가 한 번에 루프 돌면서 다 가져오니까 편하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 items라고 이 아이템을 찢는 펑션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익혀만 두시고요. 눈에 익혀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0부터 20까지 돌릴 건데 사실은 20-1까지죠. 20-1까지 돌릴 건데 점프를 2씩 점프해라 이러니까 뭐가 될까요? 0, 2,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다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0, 2, 4, 6, 2씩 점프하죠. 초기값부터 2씩 점프해서 어디까지? 20-1까지. 이제 19는 왜 안 찍었어요? 2씩 점프 할 수가 없죠. 1밖에 점프가 안 되니까 19는 제외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구문이 조금 처음에는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자, 보시면 요거는 지금 한번 설명드리고 레인지 0부터 20까지 20-1까지 2씩 점프 하는데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가죠? i 들어가죠. 지금 제가 여기 색깔을 표시해 놨어요. 파란색 부분만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i를 이 파이썬이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납득이 잘 안 되죠.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따로 생각하세요, 따로. 그 다음에, 요렇게 루프를 도는데, 이 i 값에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i를 제곱을 해서 나한테 달라는 거거든. 근데 요걸 뭘로 쌌어요? 리스트로 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쪼개면 뭐가 되냐면, for i in range 0, 20,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print i 이렇게 찍으면,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코딩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업할 때는 참 방해가 되네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는데 요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i를 제곱을 했다고요. i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넣었어요? 어레이에다 넣었어요. 어레이는 뭐죠? 지금 대괄호니까 다 같이 리스트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나 잡아볼게요. 제가 lst라고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그냥. 그럼 lst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곱한 값을 어떻게 해야 되죠? lst에 뭐 해볼까요? append 하면 되죠. 뭐 insert 해도 되는데 insert는 사실 연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돼요? 쭉쭉 늘어나야 되죠. 그럼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딴 애들까지 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pend로 해서 하나씩 넣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자, 이렇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append 에러 메시지가 친절하진 않네요. 이렇게 빼먹어요. 자, 어쨌든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막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lst에 들어간 거예요. 그 요 lst랑 arr이랑 같아진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다섯 줄을 썼어야 되는 요 다섯 줄이 뭘로 바뀐 거죠? 한 줄로 바뀐 거예요. 요 한 줄이랑 같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소리라니.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요 부분이 포루프예요. 그죠? 요만큼이 포루프 돌았죠. 돌은 다음에 다 돌면서 i는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어레이의 원소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요 점프 되는 것만큼.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린트는 필요 없어졌고, 참, 4줄이 한 줄이 되는 거예요. 포루프를 먼저 돌고요. 요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포루프에서 i는 제곱을 하고요. 그 제곱한 값을 이 AR 원소로 하나씩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눈에 잘 익혀 두십시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짜놓은 소스를 보면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지.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더 간결해져요. 나머지 로직들이 막 섞여 있을 때는 더 간결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보시고 말씀도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최소값 최대값도 구하는 게 있는데 min max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소값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0일 거고, 최대값 max는 324가 되네요. 제곱을 하니까 아까 우리가 18의 제곱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min max는 어렵지 않아요. 그 리스트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요런 것도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자, 요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루프를 돌면서 요 값을 찍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F로 채울 거예요. out라는 리스트는. 근데 루프를 도는 것 뿐만 아니라 뒤에 if도 붙였어요. 그래서 if 해가지고 F를 지금 하나씩 돌면, 리스트에서 하나씩 돌면서 빼오는데, 그 리스트가 사과가 아닐 때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사과,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했더니, 사과와 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가 아닌 놈만 나왔으니까 배만 들어오게 된 거죠.
요거는 요 if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까 요거랑 따지고 보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if 구문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뭐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 더 좋겠지만 쓰진 못하더라도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input. 자, input은 제일 뒤쪽에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앞으로 당겨왔어요. 그래서 input은 뭐냐면은 내가 입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터미널에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input 입력하라고 나오죠. 네, input 해가지고 입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맨드 창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234 이렇게 입력하면 234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똑같이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 지금 뭐죠? more.py죠.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딱 실행하면 input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보기 싫어. 컨트롤 C 해서 나오면 되고요. 요거를 한 칸 이렇게 띄워주는 센스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럼 한 칸 띄어서 이쁘게 나오죠. 입력하세요. 그래서 내가 3 더하기 4 이렇게 입력하면 이 3 더하기 4 이만큼 자체가 스트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그대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 값은 뭐다? 스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23 이렇게 했으면 이거 정수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얘는 스트링으로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제가 입력을 받은 값을 쪼갤 수가 있죠. 만약에 스플릿 한번 해볼게요. SS는 뭐 CMDS 복수니까 해가지고 CMD를 스플릿 할 건데 스페이스 하나로 스플릿 해볼게요. 그러면 스플릿은 내가 띄어쓰기 한 만큼 나올 거니까 프린트 CMDS 이렇게 한번 찍어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3 더하기 4 이렇게 했더니 3 쪼개지고요. 더하기 쪼개지고요. 4 쪼개졌죠. 자,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try this로 우리가 제가 제시를 할 건데 그때 쓸 거예요. A, B, C, E, F, G 이렇게 입력해도 어때요? A, B, C랑 E, F, G로 쪼개지죠. 스페이스로 쪼개지는 거죠. 내가 콤마로 쪼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콤마로 쪼개지면 콤마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3, 3 이러면 2와 3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input 이렇게 나오고요. 이 input 전에 뭐 usage 뭐 A, B 이렇게 이제 example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자 usage가 예시거든요. 예시 A, B로 입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듈이나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터미널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select 1부터 3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실제로 모듈을 설치하다 보면 자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input을 쓴 거예요. input 해가지고 select 1 이렇게 하면 1, 2, 3 중에 내가 해당되는 번호를 누르면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터미널 프로그램을 많이 짰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input은 재밌어요. 그나마.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졸리니까 이름 나의 성별을 입력받아서 콤마로 받아도 되고 스페이스로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받으세요. 성별을 입력받아서 당신의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성별은 뭐입니다를 프린트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세지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름, 콤마, 나이, 콤마, 성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MD를 콤마로 자르면 CMDS가 될 거고 CMDS의 0번째가 뭐죠? 이름. CMDS의 1번째가 나이. CMDS 2번째가 성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입력값이 3개가 아니면 3개가 아닙니다라고 내뱉어도 돼요.
그거까지 가시면 더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인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터미널에서 어떤 값을 입력받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put이라는 이 함수는 인풋을 만나잖아요, 파이썬이. 그러면 터미널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웨이팅? 무한 루프로. 언제까지? 엔터 키가 들어올 때까지. 엔터가 입력될 때까지. 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풋 해가지고 좀 전에 뭐 이름 성별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메시지가 뜨고 나서 깜빡깜빡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엔터 키가 들어올 때까지예요. 그럼 내가 A, B, C라고 치고 엔터를 쳤어요. 여기 엔터 표시입니다.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이 값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CMD한테 준다고. 요 변수값한테. 그러면 이 라인은 언제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 라인 한 줄. 사용자가 엔터를 치는 순간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는 계속 웨이팅 단계입니다. 계속 웨이팅 하고 있다가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요 값을 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input이라는 함수는 사실은 스레드예요. 스레드인데 화일로 루프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돌고 있다가 엔터키를 딱 만나면 그 엔터키 앞부분을 메시지부터 엔터키 앞부분 요만큼이죠. A, B, C 요 세 개의 값을 확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CMD 값에는 A, B, C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CMDS라는 건 다 변수예요. 얘들은 여러분들이 AAA라고 쓰셔도 되고 BBB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변수일 뿐이고 이 CMD를 스플릿 한다는 건 쪼개는 거죠. 뭘 기준으로? 콤마를 기준으로. 그럼 A, B, C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로 쪼개지고 B로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세 개로 쪼개지겠죠. 세 개 값을 포맷에다가 넣기 때문에 아웃 메시지는 얘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인풋 요렇게 했었죠. 그럼 유세지는 뭐죠? 이름, 나이, 성별.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 그랬죠? 이 공백 없애려면 또 스트라이프 해야 되죠. 스트라이프 안 하려고 그냥 한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요 앞에 공백을 다 스트라이프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CMD 찍고 여기 입력 받은 값을 그대로 CMD에 담아서 CMD를 한번 찍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CMD를 콤마로 찢어 볼게요. 찢어봐서 찍는데 여기다가 뭘 해야 되죠?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볼게요. 메시지 아까 우리 이 부분이죠. 아웃 메시지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웃 메시지에다가 포맷 CMD에 0, CMD에 1, CMD에 2 이렇게 되면 요 각각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A, B, C 보통 테스트 할 때 정석으로 다 안 넣어요. 마지막에 이제 잘 돌아가면 그때 넣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A, 나이는 B, 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S를 안 붙였네요. S. 자, 홍길동 23 남 쓰면 당신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3, 성별은 남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만약에 CMD에 콤마를 안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해봅시다. 내가 그냥 A, B, C 그냥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나요. 스플릿을 할 수가 있죠. 없죠. 콤마가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력하라 그러니까 그냥 엔터 쳤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죠? if CMD가 지금 CMD를 찍어봤더니 우리 뭐가 나왔죠? CMD 아무 값도 안 찍혔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한번 찍어볼까요? 정확하게 AAA 플러스 해보면 되죠. 플러스 마침표까지. 그러면은 이 꼴부터 마침표까지 어떤 값이 있는지 보면 되죠.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주석 처리. 주석 처리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넣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엔터 쳤더니 빈 공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써놨네요.
이거면 어때요? 끝내는 거는 뭐냐면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더 이상 뒷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자, 이것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종료하면 아쉬우니까 프린트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땅땅땅 때리면은 조금 더 낫겠죠. CMD 탕탕 콜론 안 붙였네요. 그러면 엔터 치면 우리 찍은 거는 뭐 별 의미 없고요.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콤마가 없으면 어때요? 지금 첫 번째 장치가 이랬습니다. 값이 있는지 값 존재 여부 체크 해야 되고 1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콤마가 있는지 그죠? 또는 콤마로 스플릿 했을 때 값이 몇 개 해야 되죠? 3개 이상은 돼야 되죠, 최소. 그 두 개의 장치도 같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걸어 보시고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아이디어대로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또 똑같이 엑시트 때려 버리면 돼요. 또는 네, 3개의 값 3개의 값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되죠. 이 자리에 한번 해보십시오. 입력된 값이 cmd니까 cmd에 콤마가 있는지 콤마 in cmd 근데 없을 때만 내가 에러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not in 이렇게 하면 프린트 자 이걸 제가 그냥 스트링 하나 변수로 뺄게요. 이제 변수 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되니까 뭐 에러 메시지라고 하나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그리고 엑시트 나중에 펑션을 배우면 이런 것도 쉬워지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콤마가 없을 때 이렇게 치면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닫아 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1, 2 이렇게 하면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값은 있지만 콤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3개의 값이 있는지 if len cmds 이 리스트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찢어진 게 3개보다 작다 뭐 3이 아니다 저는 정확하게 3을 원하니까 3이 아니면 똑같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콤마 이번에는 콤마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할게요. 노드모는 죽질 않습니다. 얘는 영원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지 뭐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파일명을 try this inpu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파일명을 만들어서 커밋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참고하고 싶으시면 제 깃허브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python try this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콤마를 넣어보고 해볼게요. 그래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콤마 C 이렇게 제가 입력을 안 했네.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이제 변형 볼게요. 변형 요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가 find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if cmd.find 콤마 얘가 뭐죠? 마이너스 1이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문이 쉬우신 분은 이 구문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in이나 find나 루프 돕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루핑 돌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성능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거 어제 설명드렸는데, 자, 스트링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캐릭터의 어레이, 캐릭터의 리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ABC라고 했다면, 만약에 A, B, C 이렇게 했다면, 내가 find B를 했어요. 그러면 0, 1이기 때문에 1이 리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find D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없죠. 없을 때는 뭘 리턴한다고요?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그래서 얘는 find는 마이너스 1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인덱스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턴이라고 합시다. 내가 찾은 값을 초기화를 0으로 안 하고 마이너스 1로 해요. 왜 0으로 안 하냐면 0으로 하게 됐을 때 다 찾았고 없을 때 요걸 리턴할 건데, find라는 함수는 다 찾았는데 없어요. 없으면은 RET가 0으로 초기화됐다 그러면 0이 리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값을 마이너스 1로 해놨어요. find 소스의 속을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놈이 있으면 0, 두 번째 놈이 있으면 1, 세 번째 놈이 있으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도 대충 통밥으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네. 루프로 돌면서 체크해도 되죠. 내가 이 파인드를 구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인드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내가 루프를 돌면서 체크해도 돼요. 어떻게 체크하면 되죠? for I in, 이제 우리 루프는 이제 for 이제 연락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죠. 요 아까 CMD는 캐릭터의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봐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I가 if I equal 뭐죠? 콤마면 뭐죠? 성공한 거예요. 추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콤마가 있는지 is exist 콤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false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있으면 is exist 콤마가 true.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더 이상 루프 돌 필요 없죠? 콤마 찾았으니까 break.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프린트에라 요 부분은 언제만 루프 빠져나왔어요. if is exist 콤마가 아니면, 그죠? false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equal false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false일 때만 이렇게 내뱉는 거. 이건 내가 find를 구현해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exist 콤마라는 거는 콤마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플래그 값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 존재 여부를 체크하는 플래그. 그래서 얘는 처음에 존재하냐? 아니요? 라고 초기화한 거예요. 그래 놓고 CMD를 하나씩 루피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값이 만약에 ABC라고 한다면 처음에 A로 돌겠죠. A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에서 A가 콤마냐? 아니요. B가 콤마냐? 아니요. C가 콤마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도끼는 다 네 도끼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밸리데이션, 뭐 밸리데이트, 뭐 밸리드 체크, 뭐 밸리데이션 체크, 뭐 이런 말들 써요. 그래서 입력한 값이 밸리드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법들인데 아주 기초적인 기법들이고요. 나중에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했는데 이메일이 정확한 형식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거 할 때는 정규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그런 정규식도 우리는 배울 거고요. 이제 그 단위로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짠 소스를 많이 보시고요. 제가 이 소스는 항상 이렇게 깃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git 이렇게 항상 쉬는 시간마다 올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안 까먹으면 올려드릴 건데, 뭐, 이렇게, input, 이렇게 올리고, 자, 이런 거, 쉘 스크립트 하는 거 짜는 거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걸 매번 하기 귀찮잖아. 메시지도 별 의미 없고.
정말 메시지까지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쉘 스크립트 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만 보세요. 네, VI 에디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곧 배울 거예요, 리눅스. 이제 파이썬이 끝날 무렵에. 자, 그래서 제가 gs git을 한다, gs.sh, 보통 쉘 스크립트는 뒤에 sh를 붙여요. 그래서 샵$bin sh, 이건 약속입니다. 얘는 쉘 스크립트야, 배시 쉘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뭐 했죠, 방금? git add -all, git commit -am, 네, 그냥 그 lesson source,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죠? git push까지 했어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시해서 gs.sh 이렇게 실행해도 되고요. 또는 지금 LL 했을 때 여러분들이 git 배시에서 ls-al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뭐냐면 실행 권한들이에요. D가 붙은 건 디렉토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나의 권한. 나는 읽을 수도 쓸 수도 실행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고, 이거는 우리 그룹의, 우리 팀의 권한.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남의 권한.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권한을 change on이 아니라 change mode 플러스 x 실행을 걸어주는 거죠. gs.sh 이렇게 하면 다시 LL 해보면 색깔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 GS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요. 예습했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리눅스 배울 때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번에는 인풋까지 했고요. 함수, 드디어 함수 나왔습니다. 함수는 어떤 인풋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과를 내뱉죠. 수학의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펑션이라고 부르고 클래스에 존재하는 펑션을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 구분 없이 막 부릅니다. 실제로는. 자, 그리고 함수는 어떠한 기능들을, 로직들을 반복되는 이제 재사용 가능하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f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에요. 어떤 명령어 아닙니다. 이 def가 중요한 거죠. 이 def가 키워드예요. 자, 얘는 함수야 라고 선언해 주는 게 def입니다. 그래서 def, fn 함수명. 그리고 함수는 우리 아까 포맷, 스플릿 다 뭐 했어요? 괄호를 붙였어요, 양쪽에. 양쪽에 괄호 붙였으니까 괄호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받았죠? 아까 포맷은 뭘 받았죠? 값을 여러 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플릿에서는 델리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콤마 이렇게 받았죠. 그럼 요 값을 또 인자라 그래요. 인자. 한국말로는 인자, 영어로는 아규먼트 또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정석대로 부르면 아규먼트가 맞아요.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거든요. 요 속에 함수도 들어갑니다. 함수가 인자로 함수를 받아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함수형 언어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fn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새로운 파일 또 만들게요. 자, 컨트롤 B 하면 이게 얘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자, 여기서 fn first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했으면 fn을 내가 어디서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불러버리면 되는 거죠. fn은 얘니까. 그리고 얘도 좀 바꿀게요. fn 1.8. 이렇게 하면 fn called 찍혀버렸죠. 내가 안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는 순간 한떨기 꽃이 됐죠, 나에게. 그래서 이 펑션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건 선언이 된 거고요. 내가 불렀을 때 올립니다. 인터프리터는 그 컴파일러는 미리 메모리에 펑션을 잡아 놓고요. 이렇게 인터프리터는 fn을 불렀을 때 최초에 부른 놈이 한번 올려요, 메모리에. 그런 다음에 또 불렀어. 또 부르면 메모리에 올려놓은 놈을 부르는 거예요. 됐죠?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 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곱을 하는 놈이에요. 이번에는. 근데 여기 아규먼트, 제가 인자라고 했던 이 아규먼트를 받는 놈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받아서 리턴을 하여 뭔가 내뱉는 거죠. 얘는 뭐예요?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없어요. 아,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네. 그냥 부르기만 하네요. 얘는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exp를 한번 불러볼게요. 3 하면 3, 3은 9니까 9가 나와야 되는데 요걸 찍어 볼게요. 이제 변수, 오늘까지 변수를 좀 할 거니까, 자, exp, 뭐, 변수명을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자, 변수명은 언더바 숫자 영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펑션명이나 이런 변수명을 한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등학생 가르칠 때 한글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수를 잡은 거 프린트 exp3 이렇게 찍으면 9가 찍히죠. 3, 3은 9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프린트 뭐 9 exp9죠. exp의 9 이렇게 하면 9981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냥 어디서든 편하게 부를 수가 있죠. 갖다가 얘를 그냥 모듈화 시키면 편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도 됩니다. 자, 리스트로도 되는데, 새로운 함수는 참고로 함수가 위에 있어야 아래에서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getFlute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예 뜨질 않네. 네. 자, 이렇게 부르면 에러 나요. getFlute는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죠,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아래다가 불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렌지 바나나 사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에 사과를 내가 알고 싶으면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제가 좀 띄어쓰기 해볼게요. 프린트 속이에요. 자, 프린트는 제껴놓고 여기까지가 뭐죠? 내가 getFlute 함수를 부른 거죠. 그러면 얘는 뭘 리턴한다고요? 오렌지, 사과, 바나나를 리턴한다는 거죠. 그 사과 리턴한 요 세 개 중에 첫 번째 인덱스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1번째 인덱스니까 0, 1, 사과가 리턴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펑션 옆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펑션 자체가 이걸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게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리턴된 값이 요 펑션 부른 값으로 쏙 들어간다라고 바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getName.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내가 리턴하고 싶어요. 요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리턴을, 얘는 하나죠. 세 개지만 하나잖아. 리스트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값을 두 개를 리턴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can't랑 100 두 가지를 리턴도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뭐 어레이를 만든다거나 맵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든다거나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냥 두 개든 세 개든 리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print get name 이렇게 쓰면, 함수를 부를 때는 항상 괄호 열고 닫고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can't back 일단 이렇게, 다음 싱글 코테이션을 안 썼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can't back. 근데 리턴이 뭘로 되죠? 무슨 형태죠?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중에 튜플이죠. 튜플은 뭔 리스트라고요? 무슨 리스트? 리드 온리 리스트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getName을 갖고 왔어요. getName을 내가 name이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name에는 can't랑 100이라는 튜플이 들어갔어요. 얘는 튜플이에요. 그럼 튜플에다가 내가 뭘 바꿀 수가 있나요? name의 첫 번째 자리에 AAA라고 바꿔버리면 얘가 바뀌는 거죠. 얘는 안 되겠죠. 그리고 name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나죠. 튜플은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할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t back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를 가지고 풀네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first name, last name을 가지고 풀네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펑션명을 full name. 자, 띄어쓰기 대신에 이 언더스코어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풀네임은 뭘 받아야 되죠? first name이랑
last name이랑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return first name 플러스 한 칸 띄고 포맷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last name. 자, 이렇게 하면 붙여서서 나오겠죠. 그래서 네임을 찍고요. 여기다가 풀네임이라고 하나 찍어볼게요. 풀네임은 여기 뭐 네임을 바로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다가 스티브 뭐 AABBB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 풀네임은 AABB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투풀을 받게 하면 투풀도 되겠죠. 여기서 투풀을 받으면 투풀의 0, 투풀의 1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인자 값으로, 인덱스 값으로.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교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조금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미리 눈에 좀 익혀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표가 붙으면 뭐냐면 제가 인자를 주고 싶은데 몇 개를 줄 건지는 부르는 사람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A는 반드시 받고요. 이 VP라고 하는 값은 베리어블 파람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가변적인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요 별표가 붙으면 에스테리크가 붙으면 얘가 몇 개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면 제가 파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안 줘봤더니 최소한 하나는 줘주세요 라고 돼 있죠. A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A는 그럼 A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조금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AA라고 줄게요. 했더니 자, VPLAN에서 에러가 났죠. VP를 안 줬잖아, 지금 하나도. 그죠? 그래서 VPLAN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에러 난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에러가 아니고. 자, 여기다가 제가 BBB CCC 이러면 VP는 지금 한 자리지만 여러 개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N개가 별표 붙은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이제 여기 이쪽이 조금 섞여 나오는데 AA 그 다음에 두 개다. 이 내가 나머지 인자들은 두 개를 줬고 랭스 두 개를 줬고 이 랭스 마이너스 1이면 끝에서 하나니까 그죠? 랭스에서 마이너스 1 끝에서부터 하나니까 CCC를 리턴한 거죠.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자를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혹시 우리 요거 한번 찍어 볼까요? print type of type VP 이렇게 VP에 그 타입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랬더니 튜플로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얘는 뭐죠? 요만큼 BBB CCC는 두 개가 한 개의 튜플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튜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튜플 뭐 리스트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파람은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바파람 말고 좀 바꿀게요. df 디폴트 파람이라고 함수명을 좀 바꿀게요.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함수명은 유니크하게 쓰는 게 좋아요. 한 개 내에서. 중복해서 쓰면은 쫑이 나겠죠. 왜 자꾸 배인이 되지? 자, 여기다가 A만 주고 A 값만 주고 이 뒤에 B 값은 안 준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B 값은 안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자, A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이 AA는 어느 자리로 가죠? 쏙 해서 A로 가죠. 근데 B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B 없다고. 그래서 B한테는 네가 없다면 초기 값을 BBB로 해라. 이렇게 초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AA BBB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값을 줬다면 AAA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B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B 값이 요 B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죠. A 자리에는 AAA가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BBB가 되는 거예요. 값이 없을 때만 얘가 초기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초반에 제가 이렇게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각을 깨워야 되거든요. 자, 두 수를 받아 사칙연산. 뭐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들 거예요. 3 더하기 4 이렇게 인풋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창이에요. 제가 이건 프롬프트죠. 자, 요 부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 있는 부분. 자, 3 더하기 4 이렇게 입력을 하면 3 더하기 4 이렇게 입력하면 뭘 내보내면 되죠? 엔터 딱 치는 순간 7이 나오면 되죠. 자, answer is 뭐 7 이런 식으로 내뱉으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입력 받아야 되니까 뭘 써야 되죠? input 써야 되죠. input 써야 되고요. 자, 요걸 제가 과제로 내드리려다가 또 힘들어 하실까봐 아직 내일까지 하는 과제도 있는데 겹치면 힘드니까. 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볼게요. 234 곱하기 475. 자, 요건 다 못 끝내면 집에 가서 끝내서 오세요. 제가 답은 내일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자, 암sát 강하신 분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자, 사칙연산이니까 함수가 몇 개 필요하죠? 함수가 4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덧셈 한다, 뭐 플러스, 함수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하나만 해볼까요? 플러스는 어떻게 하면 되죠? DEF 플러스 뭘 받아야 돼요? A, B 받아야 되죠? 그래서 리턴 뭘 하면 되죠? 리턴 A 플러스 B 이렇게 리턴 하면 되죠. 근데 이걸 쪼개는 게 조금 관건인데 아까 우리가 열라했어요. 스플릿 뭘로 쪼개면 돼요? 공백으로 쪼개면 됩니다. 제가 규칙은 정했어요. 첫 번째 숫자 한 칸 띄고 연산자 한 칸 띄고 B 이렇게 받을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스페이스로 스플릿 하면 되죠. 그럼 3개로 쪼개지겠다. 항상 요거 하나, 연산자 하나, 요거 하나. 그럼 연산자를 판단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판단해 가지고 해당되는 메소드를 펑션을 콜하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건 여러분들 혼자 하셔도 되고 제가 어려운 걸 내드렸고요. 요거를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신 분은 뭐부터 만들어 갈까요? 부르는 걸 만드는 게 인풋 이런 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인풋 이런 걸 나중에, 왜냐면 인풋 해놓으면 번거롭잖아요. 실행하기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멀티플라이, 그 다음 디바이드 요 4개의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래 놓고 얘가 잘 동작하는 것 같아 하면 그때 인풋을 달아보세요. 자, 해봅시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재귀 함수, 뭐 재귀 호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쓸 일이 반드시 한 번은 존재할 거예요. 적어도. 자, 함수예요. DEF니까, 그죠? 함수고, 팩토리얼이라는 거. 우리 4의 팩토리얼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4 팩토리얼이면 4 곱하기 3 팩토리얼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이면 3 곱하기 2 팩토리얼하고 같은 거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로직인데 공교롭게도 내 로직을 다시 내가 불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4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제가 밖에서 4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팩토리얼 4 이렇게 부를 거예요. 부르면 4가 여기 n에 4가 들어갔죠. 4 들어갔고 4가 1이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만약 1이라면 그냥 리턴 1하고 끝나는 거예요. 1 팩토리얼은 없으니까 1이니까. 그리고 1이 아니라면 else 리턴 n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인 거죠. 그럼 3 팩토리얼이면 여기서 이제 3이 n-1이 3이니까 n 자리에 3이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3 들어가면 1이 아니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죠. 2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내 로직이, 이 함수의 로직이 반복해서 사용될 때, 그때를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한다. 요 정도 하시고, 자, fn이라는 걸 부를 때, 밖에서 우리가 fn을 불러요. 그럼 fn은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메모리에 어딘가에, 제가 스택 영역이라고 불렀던 어딘가에 fn이라는 게 하나 생겼죠. 메모리에. 그래서 이 메모리 속에는 이런 로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fn을 부르는 순간 쭉 가가지고 찾아가서 메모리에 찾아가서 print fn cold라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죠. 그 다음에 exp3은 어떨까요? exp 내가 3을 줬어요. 그럼 exp3도 여기 exp라는 게 있겠죠. 그럼 exp3을 주면 3이 어디로 가죠? 누구 자리로? x 자리로 가죠. 그러면은 exp는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모리에 x 자리가 있고요. 제가 그냥 x라고 편하게 쓸게요. 실제는 x의 주소가 있겠죠. x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요만큼이 exp 펑션이라는 이 박스가 exp예요. 요 칸만 x 자리고, 그럼 제가 exp3이라고 부르면 x 자리에 3이 쏙 들어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3이 딱 바뀌는 거예요. 3이 바뀌고 이제 수행을 하겠죠. return x 곱하기 요거는 3이랑 곱하기 2를 CPU한테 줘가지고 3의 제곱인 9를 여기 리턴 자리에 9를 갖고 리턴을 쭉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부른 요 자리, 제가 Q는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이 리턴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 결과값을 이 9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요 자리는 누구 자리죠? Q의 자리죠. 그럼 Q도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Q라는 자리가 있겠죠. Q의 방에 9라는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요 부른 자리에다가 그대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부른 자리는 어디죠? Q예요. Q의 방에는 요 부른 값을 줘. 이랬으니까 Q의 방에는 뭐가 들어가죠? 9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플루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우리가 리스트 배웠던 리스트죠. 그럼 리스트는 어떻죠?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etFluch라는 또 함수가 메모리에 어떤 getFluch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return 요 값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값을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인자는 없죠. 얘는 뭐 받는 건 없잖아요. 아규먼트는 없기 때문에 아규먼트는 비어 있고 리턴하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 사과, 바나나라는 이 리스트가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걸 getFluch를 부르면 이제 이번엔 P는 getFluch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요 자리가 쏙 오니까 요 자리는 뭐예요? 오렌지, 사과, 바나나죠. 그럼 요 자리에 오렌지, 사과, 바나나가 들어오고 요 자리는 결국 이 꼴이 있으니까 얘한테 담아주는 거죠. 이 꼴은 담아달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P 자리, 메모리에 P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P 자리에는 오렌지, 사과, 바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메모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P를 쓰게 되면 요걸 참고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자, 조금 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getName이라고 하는 거는 별 뜻 없어요. 리턴이 이렇게 두 개든 이렇게 두 개를 준다 했을 때 요거는 가로가 쌓는 튜플 형태로 리턴이 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얘는 별표가 붙은 거는 뭐냐면 뒤에 아규먼트, 인자가 n개가 와도 괜찮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바파람이라고 제가 좀 줄여서 쓸게요. 바파람 1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은 누구 자리로? A 자리.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바파람이라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데 펑션이 정해져 있는데 바파람 인자 자리가 있다 그랬죠. 얘는 인자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인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몇 개가 올지. 그럼 요거는 어디다가 다른 쪽에 레퍼런스 건다 그랬죠. 레퍼런스 걸어서 긴 공간을 만들어 놔요. 확보해 놔요. 그래야지 여기가 100개가 들어오든 1000개가 들어오든 10,000개가 들어오든 담을 거 아니에요. 근데 A 자리는 하나로 정해졌죠. 그러니까 A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전체가 바파람이라는 펑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A 자리에 내가 1을 준 거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요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뭐죠? null. 파이썬에서는 null을 run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에러가 나죠. len 하면은 VP가 null이니까 null을 length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니까 fail이 딱 나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제가 바파람 해가지고 1, 2, 3, 4라고 보냈어요. 자, 1은 어디 자리, 누구 자리? A의 자리. 이제 메모리 얘기 안 할게요. 2, 3, 4는 어디 자리? VP의 자리. 왜 3개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죠? 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3, 4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 갔더니 얘는 주소만 갖고 있어. 얘의 주소. 이 Q라고 합시다. Q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2, 3, 4는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요. 2, 3, 4라고. 그래야지 가변적이죠. 이 메모리는 가변적, 여기는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A는 고정값, VP는 가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1이 A로 간다. 그 다음 나머지 값은 다 VP로 간다. 그럼 len VP는 뭐예요? 하나, 둘, 셋이니까 3이 될 거고. len VP가 3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0, 1, 2니까 답은 4가 되겠죠. 4값. 네. 그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디폴트 값을 줄 수 있는데 디폴트 파람이라고 제가 주면 이제는 이제 메모리 안 그래도 아시겠죠? 디폴트 파람에 제가 1, 2 이렇게 줬어요. 그럼 1은 누구 자리? 예, A 자리. 2는 누구 자리? VP의 자리. 그래서 프린트 찍으면 1과 2가 찍혀요. 그죠? 근데 내가 1이라고만 불렀어요, 만약에. 그럼 1은 누구 자리? A 자리. VP는 못 받았네요. 못 받으면 VP 자리는 뭐라고요? 100이에요. 자, 메모리로 이제 그려보면 인자가 2개니까 서랍장이 2개 생겼죠? 여기 디폴트 파람이라는 함수인데 디폴트 파람이라는 함수에는 인자 값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로 구분 지어 놓을게요. 여기는 리턴이나 뭐 프린터 이런 처리고. 그래서 여기가 A 자리, 여기가 VP 자리인데 VP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항상 100이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 넣는 거야. 이 함수를 만들 때, 메모리 확보할 때. 그래서 내가 1이라고만 넣으면 A만 줬으니까 여기 A에 1만 들어가지 100은 변함이 없죠. 근데 1을 2 줬으면은 요 1은 A 자리 1 들어갔고 2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100이 있어. 이건 뭉개지죠. 우리가 다음 하나 더 주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2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메모리까지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는 것도 쉬워져요. 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 4개를 일단 만들려고 했고요. 문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 가시게 되면 그냥 계산기 사칙 연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드세요. 대신 입력값은 2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문제가 나가겠죠. 그러면 빠른 시간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를 4개를 만들 거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죠. 4개를 만들고 요걸 받았을 때 처리하면 되겠다. 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일단 파일 하나 만들고요. 칼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함수를 일단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치기 싫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다 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단축키가 달라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하시면 이 함수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멀티플라이를 MUL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계행 한 줄 띄우는 거 있죠. 이거 아무 없이 의미 없이 띄우는 거 아니에요. 함수와 함수를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랑 else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나누기에서는 divide 0 exception이 나죠. 런타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b가 0이면 if b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턴 뭐 a만 리턴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리턴을 만나면 이 부분 탈까요? 안 탈까요? 다음 라인 안 타겠죠. 여기서 끝나고 튀어나가 버려요. 펑션은. 그래서 중간에 내가 뒷부분을 무시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리턴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글씨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 정도로 할게요. 자, 4개의 함수를 만들었고, 일단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 받은 값을 저는 cmd라고 할 건데, input 해가지고 여기서도 수식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띄워주면 더 편하겠죠, 입력하기에. 이렇게 하고요. 무조건 제가 전제를 깔았죠. 입력은 밸리데이션 체크는 안 해도 된다고, 굳이. 그러니까 cmds 바로 가볼게요. 밸리데이션 체크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니까. 예. 혹시 뭐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cmd를 스플릿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페이스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A랑 B랑 OP를 잡고 싶었잖아요. 여러분들 변수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A는 CMDS의 0번째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배운 걸 한번 활용해 볼까요? OP는 이 소스는 그대로 제가 커밋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 줄로 써볼까요? 한 줄로 쓰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A, OP, B. 실제로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쓰는 거고, 변수에 대한 그 감각을 익히라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CMDS 해도 될까요? 원래 CMDS, 자, 단계적으로 가봅시다. 0. 이거겠죠? 그냥 한 줄로만 표현했다면, 요 세 줄을. 이렇게 될 거고.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요거는 CMDS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도 되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요건 주석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에디터가 진짜. 이렇게 해서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슬래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if 이제 들어갈 거예요. if OP만 체크하면 되죠. OP가 더하기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재밌게. 사칙 연산을 뭐 튜플이나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그걸 루프 돌면서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OP가 플러스면 플러스 할 거예요. 요 플러스 요 펑션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A, B.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뭘 안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산이 안 되겠네. 인트가 아니라서. 자, 그런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if type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우린 그냥 int로 잡기로 했었죠. 그래서 int 얘가 문자열을 넣었든 어쨌든 그런 건 제가 생각 안 했어요. 정확하게 넣었다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그냥 int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럼 요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결과값을. 더하기 한 결과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R 초기화 안 했는데요. 예, 일단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elif. 자,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코딩 요령 알려드릴게요. 지금 연산자 사이에 한 칸 띄우는 거, 예, 이거 매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R 이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요 if와 else 사이도 한 줄 띄우는 게 매너예요. 제가 매너라고 표현할게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지키면 좋은 거. 자, 이렇게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복사해서 할게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초기화 안 했으니까 R을 else로 때리면 되겠죠? 아닐 때는 뭘 하면 되죠? 디바이드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쓰실 때도 제일 위에 뭘 해야 되죠? 그냥 무턱대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주 쓰는 걸 앞쪽에 둡니다. 왜 그런 거 보니, 덧셈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덧셈을 제일 앞에 두고요. 주로 이 사람은 곱셈 나눗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곱셈 나눗셈을 위로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덧셈이 비교하는 이 수고가 있죠. 이 수고, 그죠? 이 수고까지 거치고 나누기만 가면 계속 요 세 줄은 실행을 하겠죠. 그 컴퓨터한테 부담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좋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따지고 했었죠. 정말. 근데 이런 걸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TV에 어떤, 요즘 TV는 스마트 TV잖아요. 다 컴퓨터거든요. 거기다 프로그램 이런 거 넣고 할 때 이상하게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TV에서는 잘 안 돌아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왜냐면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아두이노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 뭐 먼지 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는데 자율주행 차량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전자파를 한다. 소나가 뭐죠? 초음파 센서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하드웨어를 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아두이노는 컴퓨팅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C로 만들면은 좋지만 우리는 C를 모르니까 파이썬으로 만들면 되죠. 파이썬으로 만들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만드시면 그런 것도 아주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리 없이. 자, 이게 답니다. 그리고 프린트 우리가 이렇게 찍기로 했으니까 미즈 뭐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포맷을 써도 되는데 R 이렇게 자, 이렇게 짰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칼크 아니죠? 자, 수식을 입력하세요. 떴어요. 안 보이나? 2 더하기 3 해볼게요. 이제 에러가 막 나겠죠. 이제 디버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코딩만 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썼으면 출판사에 옮기면 뭐 교정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툭툭 나요. 에러가 안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CMDS 스플릿을 했는데, 제가 CMDS는 없는데 CMDS 스플릿 했어요. 여기 아무도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셨죠. 네. 저도 몰랐고. 네. CMD를 스플릿 해야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다시 2 더하기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할 때는 쉬운 거부터 해서 어려운 걸로 가는 거예요. 자, 또 에러 났어요. 무슨 에러일까요? 에러 잡는 걸 자꾸 보는 거죠. answer is R인데 can only concatenate 잘라낼 수 없어요. 스트링을 not int로 이렇게 돼버렸네요. 인트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하던 거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answer is O 이렇게 된 거죠. 자, 좀 전에 에러는 뭐였죠? 스트링과 숫자를 더하기를 해놓으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숫자를 더해야 돼? 문자에 더해야 돼?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맷 쓰는 게 깔끔하고요. 이게 포맷 쓰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제출할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포맷을 바로 썼으면 이제 에러가 안 났으니까 또 하나 못 배웠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궁금해했던 거, 코딩하면서 궁금해했던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까 저는 그냥 지나갔지만 주석 해놓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QQQ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QQQ 3개, QQQ 5개를 쓰는데 암호입니다. 저만의 암호. 근데 저 혼자 코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걸지만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이 알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자, to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보통 자바 같은 경우는 골뱅이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골뱅이 to 이건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CMDS 하나만으로 셋 해보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골뱅이 투두만 검색하시면 나중에 컨트롤 쉬프트 F로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F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소스가 많을 때 내가 어느 소스에 그 내용이 있는지 찾고 싶을 때 컨트롤 쉬프트 F 누르시면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QQQ는 아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령이니까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발자마다 약간 다르고 제가 QQQ라고 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배포하기 전에 또는 add commit 하기 전에 소스 서버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지워야 될 내용입니다. 지워야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저만의. 그래서 이 QQQ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add 할 때 QQQ를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 대소문자 구분해서 하겠죠, 저 같은. 그러면 하나가 있죠. 그럼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내가 작업을 아직 못 끝낸 거나 아니면은 소스가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커맨드 가서 add commit push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o도는 항상 이제 골뱅이 to도는 내가 해놓은 것도 있고 남이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보는 거죠. 컨트롤 F에서 그냥 제가 내 소스니까 투두. 혹시 남들이 투두 걸어놓은 것도 내가 참고해야 되잖아요. 내 소스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됐다고 생각하고 불렀지만 이제 A라는 사람이 이걸 먼저 했어요. 작업을 했어요. A 소스를. 그런 다음에 제가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A라는 사람이 투두 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마이너스는 구현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제가 마이너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그런 식으로 이 투두라는 이렇게 이미 약속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 소스는 그냥 소스 이 자리 어디서나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주석 제거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할 건데 이건 사실 지금 별 의미 없지만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cmd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네. 궁금해 미칠 것 같죠? 네. 그래서 프린트 해서 a, op, b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 놓고 뒷부분이 에러가 나니까 이것도 그냥 이걸 내려서 여기다가 그냥 주소 풀어 놓을게요. 그럼 요 부분이 요만큼 요 세 줄이 투두인 거죠. 네, 제가 투두라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해야 될 일은 아니고 try니까 try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계행을 쓰는 의미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계행을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 try가 여기 이 부분이다. 좀 길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2 더하기 5 이렇게 했더니 어딨어요? 프린트 2 더하기 5 이렇게 잘 찍혔네요. 자, 이렇게 그냥 찍지 말고 좀 더 이쁘게 찍어 볼게요. A는 그 다음에 OP는 여기도 콤마 찍어서 이쁘게 보일게요. 그 다음에 B는 자, 이렇게 해서 자, 23 곱하기 46 이렇게 했더니 플로트 문제 아직 안 했네요. 자, 일단 요거부터 테스트하고 플로트 잡아야 되죠. 플로트 얘기 어제 건우님하고 봤는데 23 우리 플로트 문제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 2 이렇게 해볼게요. 했더니 이 A는 23, OP는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잘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뭘 해야 되죠? 인테저로 변환하는 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린 정수를 입력받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건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거를 주석 처리하는 거죠.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A, B는 똑같이 여기서 조금 간결해질 거예요. A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좀 보이죠? 이런 거는 정수화해서 A에 넣고 B를 정수화해서 B에 넣고 이렇게 콤마 연산자 이건 이제 계속 쓸 거니까 이제는 제가 두 줄로 안 쓸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5 나누기 2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F로 한번 걸어 볼게요. F로 한번 걸어보고 아까 우리 곱하기 먼저 23 곱하기 46 이렇게 했더니 곱하기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 잘못했네요. 그래서 다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배울 거예요.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는 이 펑션 4개를 테스트를 만듭니다. 테스트 코드를. 그래서 그걸 쫙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때. 네.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먼저 만들면 코딩하기가 너무 쉬워요. 잘못된 게 바로바로 보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가 테스트를 안 해도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이 과정을 안 거치게 되니까 테스트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코드도 짜기 힘든데 테스트 프로그램까지 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테스트 프로그램을 짜는 게 사실은 더 빠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누기 해볼게요. 자, 이거를 했는데 자꾸 내가 또 이거 또 실행해야 돼요. 또 실행해야 돼요. 귀찮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인풋을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인풋 요 부분을 내가 반복해서 계속 받고 싶어요. 계산기가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하고 싶어. 그럼 요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무한루프 돌면 되죠. 언제까지? 이 end라고 입력이 될 때까지. 자, 그거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좀 한 자리까지만 해볼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나눠야 되죠. 더하기 빼기일 때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부분까지 처리해 볼게요. 이제 수준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if op가 op in 하면 되죠. in 더하기랑 곱하기도 소수점이 나올 수 없죠. 네, 정수만 입력받으니까 빼기랑 곱하기일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스트링 하나로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죠. 스트링도 어차피 캐릭터 어레이, 이렇게 캐릭터 리스트니까. 그래서 if 요거면 요 세 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D로 했던 거 요거를 데시말로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else. 자, if와 else도 한 줄 띄우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else랑 if랑 또 잘 구별이 안 돼요. 그죠? 이럴 때도 한 줄 더 띄우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사실 이렇게 붙여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심플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심플한 건데 한 줄씩이라 얘들이 두 줄, 세 줄 되는 순간은 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일 때만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 if는 op가 나누기일 때만 얘를 태워도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싫으신 분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누기일 때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치기 하면 되죠. 단축키 또 까먹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정수로 나오고요. 이제 나머지 나누기 했을 때는 실수가 나오겠죠. 5 나누기 2 띄어쓰기 해야 되죠. 보면 점 0 빼면 점 소수점이니까 점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두 자리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50 이렇게 나옵니다.